아빠, 오늘도 만석이에요. 나는 주방 안쪽을 향해 엄지를 세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으셨죠.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도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 돈가스. 이 작은 가게는 내 인생 그 자체였어요. 12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6개, 낡은 간판에 오래된 의자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지만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알고 있었죠. 이 집 돈가스가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사장님, 오늘도 역시 최고예요. 이 소스는 진짜 예술입니다. 단골 할머니가 빈 접시를 닦듯 소스까지 싹싹 긁어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방을 향해 손짓으로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수줍게 고개를 숙이셨죠.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이셨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말도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손맛 하나만큼은 이 동네 어느 요리사도 따라올 수 없었죠. 특히 그 비밀 소스는 아버지만의 레시피였습니다. 토마토, 사과, 양파 그리고 20가지가 넘는 향신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 3일간 숙성시킨 소스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째 나와 아버지는 이렇게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손님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고 주문을 받는 것도 서툴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음식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후 2시. 나는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죄송한데요. 아직 영업하시나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하게 빗은 머리와 정돈된 인상이 호감형이었어요. 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나는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기본 돈가스 정식을 주문했어요. 15분 후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겨진 돈가스 위로 아버지의 비밀 소스가 예술처럼 뿌려진 접시가 나갔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 소스 정말 특별하네요.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맛입니다. 아버지 레시피예요. 비법이라서 저도 정확한 재료는 몰라요. 그날 이후로 남자는 일주일에 3~4번씩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가던 준혁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나는 준혁이 대기업 식자재 유통팀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준혁은 점점 더 자주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마지막 손님으로 들어온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영화라도 같이 보면 어떨까 해서요. 준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준혁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났고 가게 일이 끝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죠. 아버지도 준혁을 여러 번 봤지만 그냥 단골 손님 정도로만 알고 계셨어요. 연애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준혁이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은지 씨, 저는 은지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당연하죠.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준혁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타이밍을 놓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죠. 이틀 후 나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준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수화로 물으셨어요. 남자친구냐고요? 네, 준혁이라고 해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혁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혁이 직접 만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를 청소했어요. 아버지는 주방에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돈가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후 5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는 준혁의 말을 듣지 못하셨으니까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거였죠. 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은 것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화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자 준혁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아버지의 손동작을 따라갔고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은지 씨, 혹시 아버님께서... 네.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세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놀람, 당혹감, 그리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죠. 아버지는 우리를 테이블로 안내하시고 주방으로 돌아가 특별히 준비한 돈가스를 가져오셨어요. 드세요.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음식을 즐기는 모습은 아니었죠. 식사하는 내내 시계를 여러 번 쳐다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혁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지 씨,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은 아버지를 향해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 씨,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혁은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나는 참지 못하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준혁 씨, 나예요.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은지 씨.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은지 씨, 사실은 솔직히 말할게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장애인이라는 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준혁 씨가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숨긴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걸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지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결혼하면 장인어른을 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장애가 있으신 분을 평생 모시고 산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아버지가 부담이라고요? 은지 씨,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게 뭔데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고 누구한테도 피해 안 끼치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부담이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은지 씨가 미리 말했어야죠.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면 어떡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다퉜어요. 숨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준혁 씨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은지 씨.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은지 씨, 저희 좀 시간을 가져요. 됐어요. 알았어요. 시간 가져요. 평생 가져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어요. 은지야, 아빠 때문이지? 아빠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틀 후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 씨, 만나서 얘기해요. 제대로 된 결말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녁, 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준혁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 씨,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버님 문제도 있고 은지 씨가 저를 믿지 못하고 숨긴 것도 마음에 걸려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끝이네요. 은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준혁 씨가 아버지를 부담스럽다고 한 그 말, 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은 어차피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혁 씨도 행복하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웃으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죠.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흥분한 표정으로 사무실에서 나오셨어요. 은지야, 큰일 났어. 아버지는 노트북을 가져와 이메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행복 돈가스 귀하. 저희는 HK푸드 식자재 유통팀입니다. 귀사에서 제조하시는 특제 돈가스 소스에 관심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대량 납품 가능 여부와 상담 가능 일정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빠, 이거 진짜예요? 그런 것 같아. 대박이다. 우리 소스를 대기업에서 납품하고 싶다니.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HK푸드 식자재 유통팀 과장 박민수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소스 샘플을 챙겼어요. HK푸드 본사는 강남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15층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분들이 곧 오실 겁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소스 샘플을 꺼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중 한 명이 준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자재 유통팀. 준혁의 말이 끊겼습니다. 나를 본 순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혁 씨, 왜 그래요? 아는 분이세요? 옆에 있던 박민수 과장이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은 당황한 얼굴로 재빨리 부인했어요.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여긴 비즈니스 자리야. 안녕하세요. 행복 돈가스 최은지입니다. 박민수 과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민수 과장이고요. 이쪽은 김 대리, 그리고 저쪽이 이준혁 대리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샘플 가져오셨다고 하셨죠? 나는 소스 용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과장이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어요. 오,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토마토와 사과를 기본으로 하고 20가지 이상의 향신료를 배합했습니다. 3일간 숙성시켜서 깊은 맛을 내는 게 특징이에요. 직접 개발하신 레시피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발하신 겁니다. 10년 넘게 연구하신 비법이죠. 박 과장과 김 대리가 소스를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납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생산량은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현재는 소규모로 운영 중이지만 시설을 갖추면 월 500리터 이상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최소 1000리터 이상입니다. 시설 투자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금 형태로 선금을 드리고 시설 투자하시면 되죠. 준혁이 노트북을 열어 계약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측 제안은 이렇습니다. 월 1000리터 이상 공급, 계약 기간은 3년.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나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했고 박 과장은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회의가 끝났고 박 과장이 준혁에게 배웅을 부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지 씨, 나는 준혁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알아요. 준혁 씨도 당황스럽겠죠. 자기가 무시했던 그 집 딸이 협력업체 대표로 나타났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나는 바로 타지 않았어요. 준혁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가게에 자주 온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에요, 은지 씨. 처음엔 정말 그냥 음식이 맛있어서 갔던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그 진심이 아버지를 보고 부담스럽다며 도망간 그 진심 말인가요?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혁이 말했어요. 은지 씨, 계약은 꼭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어? 네, 아빠. 계약 조건도 좋고 진행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계약서 초안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조건을 검토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선금 3천만 원, 월 1000리터 납품 시 리터당 25,000원, 월 2,50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수정 요청을 보냈고 곧 수정된 계약서가 왔어요. 나는 아버지와 상의한 후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조인식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아빠, 이번엔 같이 가세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조인식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HK푸드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긴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를 여러 번 만지작거리셨죠.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최고예요. 나는 수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박민수 과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이분이 아버님이시군요. 아버님께서 그 훌륭한 소스를 만드신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과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수화로 통역해드렸어요. 아버지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법무팀 그리고 준혁도 있었어요. 준혁은 아버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조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 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파트너십 기대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담으러 자리를 뜨는 사이 준혁이 다가왔어요. 은지 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요. 아버지랑 축하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준혁 씨,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개인적인 관계는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조인식이 끝나고 아버지와 나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엔 잘 드시지 않는 스테이크를 주문하셨어요. 은지야, 꿈 같아. 정말 우리가 대기업이랑 계약한 거 맞지? 네, 아빠. 맞아요. 아버지 실력이 인정받은 거예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생산시설 확충에 들어갔습니다. HK푸드에서 받은 선금으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작업 공간을 넓혔어요.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납품일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와 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드디어 첫 납품일 트럭이 왔고 1000리터가 넘는 소스가 실렸어요.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은지야. 일주일 후 박민수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 씨, 소식 들으셨어요? 귀사 소스가 대박이에요. 프랜차이즈 업체들 반응이 엄청 좋아요. 혹시 생산량 늘릴 수 있으세요? 월 2000리터 정도요. 시설을 더 확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추가 계약 진행하죠. 나는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2배나? 네, 아빠. 우리 소스가 인기 폭발이래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작업 공간도 2배로 확장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성공 스토리 제작팀입니다. 혹시 프로그램 출연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행복 돈가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청각장애인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읽어낸 성공 스토리라고요. 어떻게 저희를 아셨어요? HK푸드 쪽에서 추천해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좋은 기회예요.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촬영일이 다가왔습니다. 방송팀이 가게와 공장을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소스를 만드는 모습,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인터뷰 시간이 됐습니다. 은지 씨, 아버님과 함께 사업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대기업과 계약했을 때요. 아버지 소스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도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는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소스를 믿어주고 여기까지 끌고 와준 딸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의 수화를 보며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방송은 2주 후에 나갔습니다. 방영일, 우리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아버지는 쑥스러워 하셨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모두들 축하한다며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이 됐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전국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어요. 텔레비전 방송 출연 맛집 행복 돈가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이준혁이라고 하시는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예전보다 훨씬 여윈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지 씨. 축하하러 왔어요.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은지 씨, 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버님을 부담스럽다고 한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은지 씨와 아버님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 씨, 이제 와서 사과해도 돌아갈 순 없어요. 전 이미 다 잊었어요. 알아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은지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님도요. 저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죠. 준혁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린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준혁 씨도 행복하세요. 은지 씨도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준혁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많이 왔죠? 그러게. 꿈 같아.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 노을을 바라봤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